10년간 인류는 실로 방대한 수의 은하를 발견해왔습니다. 큰 은하부터 작은 은하, 타원 은하부터 나선 은하, 크기도 모양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의 은하 속에서 독특하고 신기한 은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하겠죠? 이곳은 토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그런 불가사의한 은하에 대해 여러분들께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NGC 1052-DF2 여러분, 암흑물질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이 수수께끼의 물질은 은하 주변의 헤일로라고 불리는 곳에 모여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조금 다릅니다. 암흑물질 헤일로는 은하 원반을 훨씬 웃도는 크기로 오히려 은하 원반을 구성하는 물질이 암흑물질이 없는 우주의 작은 일각을 찾아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암흑물질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 은하라고 하는 건 당연한 말이지만 이상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은하 중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것은 NGC 1052-DF2입니다. 당초의 측정에서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19메가파섹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은하의 형성에 관한 현재의 정설에 따르면 은하가 형성되는 첫 단계에서 암흑물질이 자신의 중력에 의해 성간가스를 모아서 스톡을 만들고 거기서 항성이 태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NGC 1052-DF2에서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이 은하는 지극히 희박한 부정형 구름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은하에는 항성이 매우 적고 별끼리 매우 떨어져 있으며 대부분 늙은 별입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암흑물질이 없는 은하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은하의 발견자들이 실수한 것뿐이고 실제로는 보통 은하라고 증명하는 계산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 의해 이 은하에는 정말로 암흑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심지어 NGC 1052-DF4라는 같은 종류의 은하가 하나 더 발견되었습니다. ESO 137-001 막대 나선 은하는 극히 흔한 은하 중 하나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도 이 유형에 속합니다. 이 타입의 은하는 모두 대체로 비슷하지만 그 중에는 강렬한 개성을 나타내는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주 해파리라고도 불리는 ESO 137-001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은하가 시속 700만 킬로미터라는 초고속으로 은하의 중심을 향해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하는 성간가스와 암흑물질에 매우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이 바람 부는 곳에 서 있거나 바람을 거슬러 걸어갈 때 풍성한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은하에서 그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간물질의 바람에 의해서 말 그대로 뿜어져 나온 가스가 은하의 뒤에 긴 촉수가 되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촉수의 길이가 26만 광년에 이릅니다. 성간가스가 강하게 내뿜는 것으로 인해 이 은하는 평소보다 빨리 노화되는데요. 지금은 이미 은하 원반에서는 촉수 부분과는 달리 새로운 별이 활발하게 형성되는 곳은 없습니다. 이후 수십억 년이 지나면 낡은 별로 이루어진 원반 뒤로 비교적 새로운 별들이 긴 사슬로 이어져 있는 재미난 광경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촉수에 포함된 별들 중에는 분리돼서 우주 공간을 헤매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WISE J22460.57-052635.0 은하에는 어두컴컴한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WISE J22460.57-052635.0은 그 중에서도 월등한 존재입니다. W246-0526이라는 약칭으로도 알려진 이 은하는
태양의 350조 배의 밝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은하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1만 배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하가 눈부시게 빛나는 원인으로는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을 들 수 있는데요.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블랙홀 주위에 있는 초대 질량의 강착 원본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120억 년 이상 전에 코어가 한창 물질을 삼키던 젊은 시절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은하가 바로 뱀파이어 은하라는 점입니다. 여기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이 은하와 주변에 약간 작은 은하가 3개 찍힌 것이 보일 겁니다. 그중 2개가 바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불운한 두 은하로부터 드레스의 옷자락처럼 빛이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W2246-0526에 의해 주변 은하에서 강탈당하고 있는 물질이 바로 이 빛의 정체입니다. 이 물질의 대부분이 탐욕스러운 은하 코어의 안에 던져져 향후 수백만 광년의 범위에 걸쳐 눈부신 빛을 계속 발하는 것입니다. MACS 2129-1 은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간가스가 아직 충분하고 죽기 직전에 늙은 별을 대신해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는 동안 은하는 살아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가스 재고가 바닥나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은하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별만 남게 되고 빛은 계속 약해지죠. 종국에는 그 별들도 쇠퇴하여 은하는 블랙홀과 백색외성으로 이루어진 원반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이것에 대해선 이전 우주의 열죽음에 관한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하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은하는 매우 장수합니다. 태양이 백색외성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은하에는 새로운 항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건축자재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론상 이 우주에는 대변동으로 성간가스가 다한 은하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죽은 은하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ACS 2129-1과 같이 돌연사한 은하가 발견된 것은 더욱 기묘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은하의 3배 질량을 갖고 있지만 지름은 훨씬 작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은하에서는 별끼리의 거리가 꽤 가까운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지구로부터 100억 년 전의 모습인데 이때는 이미 이 은하에는 노란색 별, 주황색 별, 적색 별 같은 장수별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은하는 더욱 비참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같은 시기에 태어난 자매에 해당하는 은하가 새로운 항성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을 때 이 은하는 왜 이렇게 빨리 쇠약해져 버린 걸까요? 이 의문에 대한 통일된 견해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건 별 밀도의 정도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대량의 항성이 거의 동시에 생겨나면서 전략적 비축분을 다 써버린 것은 아닐까요? 솜브레로 은하 솜브레로 은하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M104는 지구에서 3,100여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은하는 이름의 유래가 되기도 한 그 독특한 형상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솜브레로 은하에서 솜브레로 햇을 연상하는 데에는 아주 평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이 은하를 거의 바로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관측자의 눈에 우주에 떠있는 거대한 모자의 챙 부분에 해당하는 어두운 먼지 원반, 혹은 벌지라고 불리는 중앙에 부풀어 오른 부분이 가장 먼저 잡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솜브레로 은하는 높은 적색 편의를 가졌다는 것이 증명된 최초의 천체입니다. 이는 즉, 이 은하가 은하계의 밖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우리 은하 밖에도 우주가 펼쳐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묘한 은하를 둘러싼 이 작은 여행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직도 많은 은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영상의 조회수가 많으면 속편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많이 모아지게 되면 이번 은하 중 하나를 다뤄서 더 자세히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친구들과의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감상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럼 잠시만 또 작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